마지막 증인신문을 보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망 증세 없었냐? 신체 질환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주의력 저하, 의식 수준,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그 외 환시와 같은 지각의 장애, 비정상적인 정신운동 활성, 수면 주기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게 선망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암 치료하느라고 선망 증상 온 거 아니야?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윤석열한테 전화 안 왔는데 한참 들은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조지호 병세가 악화된 거는 내란 이후에 윤석열 때문이죠. 내란 이후에 수사받고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좀 악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호 총장이 앓고 있는 병이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암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증세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납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백혈병이죠. 백혈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항암 치료를 요즘 항암 치료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항암 치료 시작하면은 활동 못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암에 따라서. 예. 근데 조지호 총장은 이번에 내란하고 엮이면서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병세가 심해진 것뿐이죠. 근데 그게 혈액암 환자들이 병세가 심해진다고 해서 뭐 선망 증세가 생기거나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그러니까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두 분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윤석열이 선망 아니었을까요? 그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알코올성 선망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그 서울 경찰청장이 했다는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에 대통령께서 빨리 국회의원들 들여보내가지고 계엄 해제한 걸 잘했다고 칭찬했다 같은 자기는 이제 어차피 비어폰을 썼기 때문에 그 비어폰 속옷만 잘 갖고 있으면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서 계엄 해제하라고 그런 게 선망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짜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조지호한테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네. 나한테 어떻게 선망이라고 합니까? 제가 가족이었으면 진짜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조지호는 국회 측 증인,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조지호가 검찰 그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무균실에서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 조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쪽은 어차피 검찰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재판 나와도 똑같이 할 말이 검찰 수사가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지호를 우리가 나와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조지호를 구인까지 원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픈 사람을 그렇게까지 끌어들여 왔으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으면 나와서 너 그때 선망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부르지를 말았어야지. 굳이 불러서 조지호가 했던 증언이 지금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조지호가 검찰에 진술한 거는 대략 이런 거예요. 검찰 때 진술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검찰에서 말씀드린 게 사실이다. 결국에는 검찰 진술을 못 뒤집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청장의 그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 다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조서 확인하고 직접 다 읽어보고 서명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관들로서는 그러면은 이게 또 그 전문 용어 진정 성립된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호의 주장만 있으면 또 네. 조지호 주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첩사령관 그 밑에 부하들, 특전사령관 등등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거는 결국에는 조지호 불렀지만 야, 너 혈액암 때문에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비열합니다, 진짜. 어떻게 또 그런 거를 변호사라는 새끼가 갖고 와가지고 사실 일반인들이 섬이에요. 선이 아니고 선망 증상이라는 거를 어디서 또 찾아내. 이게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아픈 거 아니야?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각 뭐 이런 걸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제가 봤을 때 그날 계엄 선포한 날 윤석열 술 먹었습니다. 강력하게 100%. 되죠. 예. 그때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얼굴 보면요 술 한잔 했어요 그거. 아니 그 술 냄새가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정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술을 엄청 처먹고 뒤늦게 나왔었다고. 어제 맥락은 그런 거예요. 조지호가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회 측 변호인들이 물어볼 때 이런 맥락이에요. 윤석열이 이용당해서 내란범이 됐다. 이런 말은 국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조지호가 부정하지 않는 측면. 그래서 조지호는 대통령한테 용서 구하라고 했지만 맥히지도 않았다. 씨알도 안 먹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키는 저는 한덕수였다고 생각해요. 한덕수가 나오니까 윤석열이 자리를 피하잖아요. 난 한덕수가 나온다니까 윤석열이 돌아간 줄 알았거든. 잠깐 한덕수가 나오는 동안만 안 들어왔던 거야. 밥 먹고 왔겠죠. 뭐. 아니 그런 것보다 한덕수가 마주치는 건 좀 뭔가 윤석열이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나이도 많고. 근데 한덕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저께 조지호나 한덕수나 홍장원도 마찬가지지만 홍장원은 아주 대차게 맞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실 친윤 편인 거잖아요. 윤석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서 뭔가 좀 불편할 만한 이야기는 살짝 피해가. 근데 전체 맥락은 변하지 않아요. 한덕수 있잖아요.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 없었다. 윤석열 쪽에 계속해서 유도 질문을 해요. 한덕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저 한덕수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더 물러나면 어차피 이 헌법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최상목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여기에서 더 거짓말을 해봤자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한덕수는 아무리 저쪽에 그 변호사들이 회유를 한다 그래도 한덕수가 어디에 한덕수였습니까? 김앤장의 한덕수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그 답변을 잘 빠져나가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나와서 굳이 윤석열 쪽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지만 지금 윤석열 쪽에 유리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볼까요?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모두 만류했다.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의결도 안 했다는 거고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가 없었다에 가까운 거죠.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보세요. 저거는 요게 약간 기주적인 건데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이거야 열린 근데 결말. 그러니까 저것도 한덕수의 진짜 좀 악랄함이 보이는 게 저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사람을 긁어 모은 게 누굽니까? 한덕수가 긁어 모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를 지금은 탄핵 심판하고 있잖아요. 시켜야 된다는 거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틀 뒤 행사에 대신 가달라고 요청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최소 이틀 정도는 계엄에 바쁠 예정 이거잖아요 지금. 다음 계엄 당일 윤석열 부정선거 선관위 내용 언급 안 했다 여기까지인데 이건 뭐 탄핵 심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다. 이게 이제 한덕수의 결말이니까 그 한덕수가 윤석열보다 나이가 최소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서기가 좀 거시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조지호나 홍장호라고는 한번 맞서보고 싶었지만 10차 증인신문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그날 밥 처먹으러 나왔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이야기는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방송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팩트체크에 실패한 거예요. 했던 말이 살짝 좀 달라. 그걸 물고 넘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 명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 제가 올렸던 20초짜리 영상 좀 봐도 되나요? 뭔데요? 홍장원 그거 아니 왜냐면 이거 하는 동안에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어제 홍장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좌관 친구 이야기 하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홍장원을 흔들기 위해서 홍장원의 메모를 정서했다고 했던 다시 썼다고 했던 그 보좌관이 한동훈의 친구,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이게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오늘 한동훈 측에서 발표했죠. 뭐요? 공식으로.
뭐 그런 친구 없다. 그런 친구 없다. 네, 현대고 나와서 국정원에 일하는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는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게 보면은 한동훈도 검찰이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빠져나가는 부분. 왜냐하면 한동훈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이게 한동훈도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와이프 진은정도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내 친구는 아니지만 진은정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홍장원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빠졌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버럭하면서 그 조태용과의 김건희 연락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나도 11월에 궁금해. 11월에 핸드폰을 바꿨다. 그래서 그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 봤는데 이게 지금 시점은 조태용한테 했던 건 12월 2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 나도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한다면 국민 여론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도 밝혀지게 됐고 또 하나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김상민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상민이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김영선 관련해가지고. 근데 김상민이 지금 국정원 법률 특보로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갔다는 것도 웃기는 게 원래 그 검사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얘를 야 김상민 해임해. 라고 해임 권고까지 해서 그럼 되게 센 거잖아요. 해임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한다는 거예요. 검찰 징계위에서는 3개월 정직으로 아주 싸게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직으로 끊어졌는데 얘를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갔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근데 법률 특보로 갔는데 어제의 그러니까 홍장원이 통화에 의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김상민을 지금 홍장원을 자르면서 국정원의 기조실장도 같이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김상민을 기조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거네. 그러니까 홍장훈이 계엄 관련해서 폭로해가지고 잘린 게 아니고 사실 후임자랑 통화를 그 전에 했어 라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통화 목록에 김건희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과정이니까 그게 김상민이었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김상민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챙겨주느냐. 네. 그러면은 김상민하고 윤석열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김상민과 김건희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김상민하고 윤석열의 관계가 궁금하세요? 자, 눈치 빠르네. 그 얘기 이따가 따로 김건희 이슈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홍장원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동영상 지금 찾으려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제가 시간 때문에 준비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여기 이상하게 마차임이 꽂혀서 한번 들어봐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직관하죠. 직관하죠. 이게 왜 꽂힐 일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이게 뭐냐면 나는 홍장원이 보니까 짜증난 거야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한 애증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둘 사이에 그런 나름의 그 브로맨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 자기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그냥 한 편이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나오는 게 뭔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제 그만하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그런 존재에 느낌.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차임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 브로맨스로 만들어내려고. 난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나를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온갖 공격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럼 애정이 있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대꾸하기도 싫은 거야. 무슨 드라마식으로 이야기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홍장원이 그 이야기 자체를 윤석열이 언급하는 게 싫은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드라마를 이게 지금 헤어진 연인이야? 저는 쓸데없는 영상을 보자 그래? 그 되게 여파가 컸는데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네. 그래서 CCTV도 깠어요. 깠는데 큰 의미였고요. 시간대가 안 맞다거나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거는 네. 진짜. 넘어가시고. 근데 관련해 가지고요. 한동훈이 홍장원의 비서가 한동훈의 동창이다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당시의 흐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한동훈이
사살 명단, 체포 명단에 들어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게 조선일보였었고요. 바로 그 직전에 우리들한테 돌았어요. 한동훈이 체포 명단에 있다고. 근데 한동훈한테 체포 명단이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저쪽이. 나는 그거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 탄핵 심판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자, 넘어가시고. 근데 한동훈이가 책을 썼네요. 자, 국민이 먼지다. 아, 국민이 먼지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하자.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상 한동훈의 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 검사였잖아요. 네. 20년 이상을 검사로 살았다고. 근데 검사 이력을 뺐다는 겁니다. 예. 자, 본인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이가 계엄이 난 이후에 윤석열이를 만납니다. 국회 해산할 수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냐. 한동훈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국회 해산 뭘로요? 무슨 법을 근거로 국회를 해산해? 아유, 근데 저것도 이제 검사 이력을 뺀 것도 웃긴데 저렇게 말을 했다. 지금 저런 이슈를 던지면서 지금 예약 판매 1위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끝발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웃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방송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니들이랑 방송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그걸 썼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한동훈 이야기 나오면 이 사람들은 물어뜯기 바쁘니까 주제가 이상하게 흘러. 내가 이런 이야기 갖고 짜증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저 내용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 끝나자고 좀 제발. 그래야지 한동훈이가 썼던데 윤석열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증언들이 나오는 거를 중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한동훈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준석 꼴 보기 싫어 죽겠어. 하지 말자고. 방송 하루 이틀에 10년씩 한 사람인데 이래도 돼? 근데 이제 한동훈이 이게 앞으로 대선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책 내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동훈 응원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대선 후보까지 갔으면 좋겠다. 응원하는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죠. 이 책은 어떻게 이제 분위기 봐서 나왔겠지만 나오는 이 한동훈 측근들에 의하면 한동훈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제 아랑곳하지 말고 않고 가겠다. 지금 이런 거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에서요. 그 순위가 5등 안에도 못 들어요. 신경 끄시고. 뭔 말이냐면 한동훈이 윤석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책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야기 알려드리려고 이 주제 갖고 왔으니까요. 이런 주제는 재밌는 짤에서 다루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두가 사서 읽을 필요는 없고 네. 우리 중에 한 명만 사서 돌려서 읽으면 됩니까? 자, 아니, 뭘 읽어. 그치. 이런 저런 책을 읽어. 쓸데없이. 돈 아깝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분노의 똥침님 감사합니다. 예.